영유아 보육법 할 겁니다, 선생님. 영유아 보육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요. 영유아 보육법만 볼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도대체 영유아 보육법은 왜 봐야 하냐?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유아 보육법 그 자체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는 없다라고 그러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해야 하냐? 다만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아웃라인적인 이해는 있으셨으면 해서 하고요. 이걸 암기하시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이 강의 한번 읽어보고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보육법은 이렇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볼게요. 영유아 보육법은 그래서 저도 간략하게 볼 겁니다.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지 증진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 한번 보세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세 미만이라 그러면 5세까지를 얘기해요. 참 선생님 우리 유아 있잖아요. 유아. 지금 유아교육법의 유아의 정의와 영유아법에서 그 유아의 정의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 영유아라는 거는 영아와 유아거든요. 그러면 유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유아에 해당되는 부분의 끝이 지금 달라요. 유아교육법의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이에요. 초등학교 취학 전을 유아라 그래요.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같이 유아를 정의하고 싶다면 여기는 영아까지 들어가니까 뭐 3세 이전, 만 3세 이전도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초등학교 취학 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애가 만약 6세인데 7세인데 안 가고 유치원에 남아있다라면 초등학교 취학 전이니까 우리는 그걸 아이를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라고 하는데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취학 전 아동이 6세 미만일 경우인 거예요. 지금 6세 나 6세 이상은 포함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취학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6세 아이가 초등학교를 안 갔다면 우리는 유아인데 유아교육법에 근거해서 유아인데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6세인 아이가 초등학교를 안 갔다 할지라도 영유아에서 해당하는 유아에 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이라는 6세 미만이라는 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6세 미만은 6세를 포함하지 않아요. 6세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법에서 6세는 지금 영유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교육법에서는 들어가요.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약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끝에 6세 미만이라 6세 초과다 이런 표현이 없고 그냥 초등학교 취약 전이라는 전제를 줬기 때문에 6세라도 초등학교 취약 전이면 유아교육법에 근거해서 유아에 해당이 돼요. 지금 약간 영유아 보육법의 영유아와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의 유아의 기준이 끝의 기준이 마감 기준이 지금 다른 거예요. 달라요. 지금 조금 혼선이 있네요. 왜 그러지? 유아교육법은 이제 당연히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와 관계 행정기관이고요. 영유아 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지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지금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통일되게 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법도 조금 맞춰줘야 될 필요가 지금 유아라는 정의부터 지금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다르고 있거든요. 적어도 영유아라는 유아라는 누리과정의 대상이 되는 그 용어는 지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 보육법이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맞지가 않아요.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제3조 보육 이념 보십시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갈게요, 선생님. 쭉 내려가시면 어떤 부분이 되어 있냐면요. 어린이집의 종류가 제10조에 나와요. 제10조까지 내려오세요. 제10조에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이 7가지 유형을 과거에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각각의 명칭으로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통일하면서 어린이집의 유형에 이렇게 7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쭉쭉쭉쭉 내려가세요. 쭉쭉쭉쭉 내려가시고 30 몇 조? 18조 보세요. 보육교직원의 직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 18조의 2 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 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한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 그래서 선생님들 받으셨을걸요? 그 유아교육과 나오신 분들도 그 해당되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으로 제가 아마 처음으로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과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나눠졌던 해예요.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으로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었는데 저희 때는 유치원교사 자격증만으로 안 되고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만으로 안 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은 유아교육과를 다녔을 때 그 보육실습이라는 거, 교육실습 외에 보육실습을 한 달 더 받은 사람은 추가 강의 없이, 추가 과목에 대한 수강 없이 보육실습 하나만 더 받으면 보육교사 자격증 1급이 나왔었어요. 저 때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보육실습을 더 받아서 그래서 따로 또 보건복지부인가 어딘가에 또 신청을 해야 됐었거든요. 내가 이런 걸 수강했다라는 걸 증명을 보내고 그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그래서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아교육과를 그렇게 나왔을 경우는 또 2급인가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급을 하고 이제 경력이 하면 1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첫 해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이 완전히 나눠져서 유치원교사 자격증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취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별도로 받아야 됐죠. 그런 어떤 첫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학 갈 때는 제가 이제 유학을 선택했잖아요. 유치원교사를 하다가 사립유치원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 갈 때는 되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왜냐하면 자격증이 2개잖아요.
보통 이제 유아교육과 나오면 교사 자격증인데, 유치원 교사 자격증인데, 얘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까지 있는데,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격증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뭔가 그럴듯한 자격증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자격증이 2개 있으니까 2개 있다고 한 거지. 근데 그 자격증이 제가 뭘 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육 실습 하나 더 받고 유아교육과 나왔더니 자격증이 2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1개로 원래 나오던 거 이제 2개로 나눠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력서에 이제 영어로 이제 레주메를 적어야 되거든요. 레주미라고 하고 뭐 그런데 거기에 적을 때 자격증이 2개 들어갔잖아요. 유아교육과 관련된 자격증.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점이 컸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레주메라는 게 있어요. 레주메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 말로 이력서예요. 그거 말고 커리큘럼 비타라는 게 있거든요. 커리큘럼 비타. 커리큘럼 비타는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강사나 교수나 이런 직장을 할 때 또는 교사라는 직업을 할 때도 내가 교육적인 그 이력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력서는 그 레주메와 커리큘럼 비타의 차이점이 뭐냐면 레주메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 일반적인 이력서라서 꼭 교육적인 사항 아니라도 교육과 관련된 사항 아니라도 선생님이 뭐 다른 직업을 할 때도 같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일반 회사에도 낼 수 있는 그런 이력서라면 커리큘럼 비타는 여러분들의 이력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이력 그래서 학자들의 또는 학자들 또는 교사들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이력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몰래 이제 커리큘럼 비타를 이제 쓰시는 게 좀 더 좋기는 해요. 커리큘럼 비타를 체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럭셔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제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적는 방법이 있고 이력서처럼 이제 일반 회사처럼 적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유학 갈 때는 유학이나 또는 이제 선생님들 유학을 가셔서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하신다면 그 레주메보다는 커리큘럼 비타를 적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유아 교육과 관련된 그 전문적인 잡을 얻는데 이점이 큽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 둘 다 가지고 있어서 거기다 보육교사 자격증 저 때는 1급 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했어요. 자격증이 왠지 2개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노력한 사람 같잖아요.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한다. 그래서 저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을 한다. 어머나 1급 가지고 있네. 근데 지금은 아마 유아교육과 나오면 2급을 주죠. 2급을 주고 이제 경력을 쌓아야 되죠. 물론 저도 이제 사립에 있으면서 그 경력을 쌓긴 됐지만 근데 사립 유치원 교사 경력도 넣어주던가? 어린이집에? 잘 모르겠네. 이게 항상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영유아보육법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